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그 헌법학자 얘기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하나 넘겨줘 보시면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의 요건은 국회의원이나 법관 관료들이 자기 통치 능력만을 믿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전부 다 위장 탈당 쪼개기 뭐 입법 독재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서심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든지 논리적 대항할 만한 거 없고 그냥 무적정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넘겨보면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닌 민두주의다. 민두주의, 머리두자. 그러니까 머리수로만 정책을 결정하는 민두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우리 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공화국. 네. 그 공화국이라는 것이 이 공화라는 단어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함께 공자 화합할 화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함께 책임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소수의 당의 의견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조합해 가지고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공화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네, 네. 공화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머리 숫자로만 모든 걸 결정해 버리니까 네. 지금 보면 다 탄핵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1830년도에 미국에서 보고 미국의 그걸 보면서 야, 이 모든 걸 다수결로만 결정하게 되면 그 어떤 그 단체가 크게 될 경우에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독선에 더 가까운 개인이 할 때는 개인이 독재로 할 때는 개인을 제거하면 되는데 단체가 독선으로 갈 때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무법천지의 세상이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꼴이거든요. 그럼요. 예. 네? 이 어떻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 강은식 목사님이 보실 때 지금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도 기소한 것을 법원 판사는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와야죠.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고검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다시 6개월 동안 다시 머물러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무법천지가 되어져 있는 이들, 이제 국민들은 질서를 지켜가겠다고 하는 의식들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저는 국민 저항권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저항은 불의를 타협할 수 없고 정의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이 한데 뭉쳐서 잘못 뛰어져 가는 대한민국의 사법과 입법, 지금 그리고 두 다리 두 팔 다 잘라놓은 행정부가 바로 서야만 되는데 이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겠다.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민주주의가 사라졌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입헌민주주의고 여기서 입헌은 제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할 때 필요할 때 서로 이 헌법과 법률의 규칙에 따라서 이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금 헌법을 헌재에서부터 무시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헌재에서부터 무시하고 있고 지금 사법 절차의 모든 규칙이 지금 깡그리 검찰에서 다 무시되고 있어요. 공수처고 뭐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저기에 가서 뭐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간신배들 있다고, 법적 간신배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그 모든 기준을 잡아주는 헌법과 법률 규칙을 저들이 깡그리 무너뜨렸을 때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저항권이라고 그러는 네, 저항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기서 하나 좀 더 보완해 드리면요. 네.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민주가 의미가 있지만 민주가 남용되면은 그 다수결의 원리가 남용되잖아요. 그렇죠. 입법 독조되었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민주가 남용됐을 때는 뭐로 통제하느냐? 법치로 통제하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죠. 법치.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법 독재라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우리 헌법은 혹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치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예. 법치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버렸죠. 네. 따라서 저 제목 중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졌을 때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민주와 법치가 모두가 사라졌을 때 네. 이렇게 하시면 더욱더 매력적이 되는 것이죠. 네. 거기 보니 헌법과 법률 규칙을 다 이게 무너뜨렸을 때 얘기하거든요. 네, 이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제가 그제 토요일 날도 뭐 연설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이 뭐라 했냐 불의가 법이 될 때는 저항이 의무가 된다. 네. 그러니까 불의가 법이 된다는 말은 불의가 일상화되고 있다. 일상화. 네. 불의가 일상화되고 있고 불의가 당연한 것이냐 하는 세상이 됐을 때는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는 기본적인 상식을 제퍼슨 대통령이 이제 확인한 것을 불과한 것인데 그런 의미가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저항권이 바로 저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김학승 교수님. 네. 저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아, 그럼요. 누가 봐도. 그럼요. 그리고 그 우리법 연구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 네네. 주축이 돼가지고 네네. 이게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판결을 내리겠구나 딱 보이는데 꼭 그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판결을 내릴 때에 그러면은 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항권이 등장하는 것은 네.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진 법에 네. 호소를 한다 하더라도 네.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국가 권력이 망가졌기 때문에 해결될 기미가 없을 때 그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겠지만 기도 이외에 우리가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는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저항이다 이 뜻이죠. 네. 그 넘겨서 보면 그 세 가지 저항권의 행사 요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국가기관의 권력 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명백할 때. 네, 불법이 명백해야 되는 불법이 것이죠. 명명할 때. 두 번째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 그 불법에 대해서 다른 법적 절차로 구제 방법이 없게 되는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지금 감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구제 수단이 지금 없죠. 네. 그럼 우리가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항권이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옆에 보면 진정한 법의 집행과 해석은 의지,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이성 이게 뭐냐면 상식적인 의지가 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법을 집행하는 지금 이 공수처라든지 또 헌재라든지 아울러서 그 지금 검찰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홍 목사님.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누가 뭐 특별하게 오라 해가 온 것도 아니고 이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현상을 돌아가는 걸 볼 때 이거는 완전히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무너졌다.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그 국민이 저항하지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엄청난 그런 불법이 난무하고 국가 자체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그대로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헌법이 무너지고 유린됐다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대체로 보면 집권 세력 다시 말하면 제1당인 대통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불의하고 불법할 때 주로 저항해가 그 정권을 뒤엎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를 거꾸로
입법부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정하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예, 예. 입법부. 예. 입법 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을 하고 입법 독재에 따라 가지고 전 그 행정이나 사법이나 전부 다 거기에 비를 맞춰 줄을 맞춰 가지고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하는 겁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 올라간 게 지난 8월달에 올랐는데 아니 이틀만 근무하고 이렇게 탄핵되는데 뭘 그렇게 오랫동안 심사할 거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일주일만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예, 예, 예. 5달 동안 장롱석 연하하다가 이제 가지고 또 판결했는데 8대0을 해야 그게 상식인데 이걸 갖다 또 4대4로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헌법재판소를 누가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